진중권의 직직직 썰썰썰. 진중권 내가 부산 북갑 유권자라면 무엇을 보고 후보를 뽑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누구 어떤 유권자든지 간에 어떤 후보가 지역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어떤 후보가 정말 지역을 안 떠나고 끝까지 여기서 남아서 정치를 해줄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전체 전국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아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대권까지 갈 수 있는. 대권 후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의 그 사람의 정치적인 가능성, 이게 아마 두 가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북구 주민들도 아마 그걸 볼 겁니다. 누가 남아서 정말 북구를 위해 싸워줄 것인가.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북구가 키운 정치인의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일까. 아마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할 거고, 제가 유권자라도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 같아요. 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지금 또 다시 윤리위에 제소가 돼서 상당히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가 또 경색되고 있는데, 배현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은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부산은 무공천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배현진 의원뿐만 아니라 서병수 전 부산시장 교수님, 김도읍 전 정책위 의장, 심지어는 곽규택 의원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산의 이제 현재 이제 분위기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동훈이 나가가지고 일단은 부울경의 선거 구도가 좀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효과가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제 무응답쯤이 줄어들면서 표심을 결정하면서 약간 결집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은 분명한 건 한동훈의 출마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이 약간 매기 효과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판을 갖다가 굳어가는 선거판을 요동쳐서 지금 변동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 부산 지역에 그런 여론들이 있는 거고, 그 여론을 반영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일단 무공천 가능성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명분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공당이라고 한다면 일단 후보를 내야 되는 거지, 후보를 안 낸다는 건 좀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공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권파의 말이 참 나름대로 원칙적으로는 좀 옳은 말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배현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무공천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들도 공천을 어차피 저 사람들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앞에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은 사실상 국힘 후보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공천 얘기를 막 하면서 얘는 한동훈은 사실상 국힘 후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 유권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무소속이 아니라 사실 국힘 후보랑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그 한동훈에 대한 그 비토 감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 희석시키기 위해서 좀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단일화 국면이 이제 곧 열릴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선제적으로 포석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깔아놓고 한동훈이 원래 국힘이야, 원래 내지 말아야 돼, 괜히 내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의 그 포석을 미리 깔아놓는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쯤 되면은 지지율이 요만큼이라도 높은 쪽으로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또는 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위한 포석으로서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설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표를 통한 단일화, 유권자들의 표를 통한 단일화가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한동훈은 사실상 국힘 후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박민식한테 같은 표들을 갖다 끌어들이기 위한 일단 포석으로서 얘기하는 거지, 진짜 무공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공천은 아닐 것이다. 대체로 지금 전망은 박민식 전 본부 장관이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아직 교수님.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면 7월 때는 또 당근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내가 무소속 해봐서 하는데 한동훈 지지율은 빠질 일만 남았어. 이거는 뭐 객관적인 분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뭐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네. 모르죠.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여태까지 나온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뭐 평론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견해를 종합을 해보면은 장해찬 같은 사람,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추이를 봐도 여론조사에서 추이도 보게 되면 박민식은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예. 한동훈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음. 그 추세가 바뀌겠습니까? 음. 역전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거.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로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지지율도 꽤 높게 나왔는데 그렇죠? 예. 근데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기 지지율이 쭉쭉쭉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 10%대로 가라앉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좀 보는데 내가 볼 때는 한동훈은 장해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해찬은 한동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얘기했던 어느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쭉쭉쭉쭉 빠지는 그 상황은 내가 볼 땐 한동훈한테 발생하기보다는 박민식한테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죠. 근데 뭐 본인이 그렇게 믿겠다는데 뭐 믿으세요 그렇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교수님 말씀은 이 장해찬 부원장의 이 발언이 한동훈 지지율 빠질 일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 분석이라기보다는 객관적 분석이라기보다 한동훈 지지율 빠져야 돼.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욕망이죠. 자신이 바람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까지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당에서 이 단일화를 이 단일화를 상당히 좀 부산 북갑에서 염려할 수 있으니까 절대 단일화는 없다 이런 선을 끊는 이 암시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라도 이 박민식 전 본부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강한 직격을 합니다. 네. 정치 기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동설 천동설도 아닌 한동설을 끄집어냈습니다. 한동훈은 한동설입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게 이른바 국민의힘을 향해서 박민식 후보가 계속 이렇게 질러대는 것은 나한테 좀 공천을 달라 이 의미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리고 또 공천을 줄 것 같은데요. 음. 즉 경선을 붙여도 또 누구예요? 이영풍인가? 그분은 무슨 뭐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네. 경선을 붙여도 박민식이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민식이 계속 또 한동훈을 공격하거든요.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언더독이에요. 언더독이란 얘기입니다. 앞서는 사람은 뒤서는 후보를 갖다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뒤처지는 후보가 언더독들이 어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만 봐도 지금 선거판에서 박민식이 한동훈한테 좀 밀리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선거판만 되면 뭐 서로들 뭐 네거티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비판 또 이 정도의 비난하는 걸 거기다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또 네. 선거는 원래 또 그런 판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다만 여기에 대해서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동훈 측에서는 후보가 직접 얘기하기는 좀 뭐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뭐 한동훈 측에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들한테 알려야 할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박민식이라는 사람이 북구갑을 떠났던 사람이고 떠나면서 그때 말을 굉장히 또 얄밉게 하고 떠났거든요. 나는 부산 사람 아니다. 서울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예. 왜 떠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재수한테 2연패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지역구에서 나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 전재수가 있는 한. 그래서 딴 데로 떠났던 사람이에요. 뭐 영등포를 가려고 했다가 또 분당으로 가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러다 결도 안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서병수 그 지역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전 부산시장입니다. 네, 서병수 씨가 나 뭐 나이가 들어가지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여기를 맡아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서병수가 누굴 지지합니까? 한동훈 전 한동훈을 지지하는 대표. 거죠. 네. 오겠다는 사람을 지지하지. 자기가 오라 그랬는데 안 온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서병수 지역위원장이 오라고 그래서 여기 내 다시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다시 기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도 서병수가 자신들을 배반했다는 걸 알아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역위원장이 오라고 했는데 오라는 욕을 갖다 자기가 거절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아마 모르거든요. 또 요 점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비해가지고 박민식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로 그 토박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 내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알리게 되면은 사실 이런 비난에 굳이 뭐 대응해가지고 같이 그 더러운 판으로 갈 필요는 없다. 예. 딱 그냥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사안만 딱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차분하게 알리면 그만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지금 지역구 중에서는 가장 크게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지역이 부산 북갑입니다. 지금 여하튼 3자 구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가 여하튼 이 지역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보수 결집을 해야 된다.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단지
6월 3일이면은 선거 투표가 마무리될 텐데 예. 단일화 요구가 지역 내에서도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교수님. 구도상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후보는 일단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후보는 일단 무조건 돌파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왜냐하면 선거를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후보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단 상황 자체가 그쪽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북구갑 같은 경우가 지난번 대선 때 어떻게 되냐면은 김문수 후보가 11% 정도 앞선 거예요. 예. 11% 정도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서 보수가 한 10% 정도 민주당 지지 세력보다 앞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표가 갈라지게 되면은 보수가 표가 갈라지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아무리 못 얻어도 아무리 못 얻어도 한 40% 가까이 이쪽이 얻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저쪽 표가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10%대 또는 10%대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차이는 좀 있어도 이게 둘을 뭐랄까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앞선 사람이 저쪽을 갖다 하정을 갖다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둘 다 예. 지는 거잖아요. 음.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현장에서 계속 단일화라는 요구가 막 나올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 선거에서만 이겨도 어차피 참패가 예상된 지방선거에서 여기만 지켜내도 또 이거는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데거든요. 예. 이걸 뺏어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승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냥 완전히 반감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요구가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단일화될 가능성은 50% 아래로 보거든요. 아. 반반인데 그것보다도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당권파들이 절대로 단일화를 안 해주고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하정우가 당선되는 꼴은 볼지언정 한동훈이 당선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정우가 당선돼 가지고 자기들한테 위험이 되는 건 없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당선이 되면은 그건 자기들한테 바로 직격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존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민주당한테 넘겨줄지언정 절대로 한동훈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박민식 가지고 아무런 승산이 없다 하더라도 박민식이 한동훈의 표를 뺏어가서 한동훈을 낙선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이제 당권파들의 생각인 것 같고 예.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금 장동혁이 뻘짓으로 당권파들의 입지가 굉장히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천지에서 지금 신문 사설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장동혁 물러가라 이런 상태에서 당권파들이 굉장히 입지가 축소되어 있는데다가 그 현장의 분위기가 부울경의 분위기가 막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후보들이 지금 그걸 원하고 나오게 된다면 또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반반 가능성 그리고 약간 무게추는 그 반반 중에서 무게추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끝까지 손에 땀을 쥐고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 부산 북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쉽게 이기겠죠. 한 네. 승률이 한 70-80%로 올라가는 거고 단일화 안 할 경우에는 50% 안팎에서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건데 아직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이제 하정우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못 봤거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고 그럼 한동훈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여러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데 한 이제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 예. 5월 중순입니다. 5월 중순 그때쯤 되면 대충 뭐 여론조사들 결과가 계속 나올 테니까 아하. 대충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어떤 예측도 지금은 사실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죠.